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천과 부천에서 상명대 가기 학생부 종합편입니다. 인천과 부천에 있는 3등급 중후반 학생들을 컨설팅을 해보면 보통은 인천대, 가톨릭대, 가천대, 상명대를 많이 지원을 하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또 틈새 학과가 있어서 인천대하고 가천대는 떨어졌는데 상명대는 붙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 학과로 마지막 생기부를 마친다든지 또한 2학년 때부터 그 틈새 학과를 노린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2년 동안의 어떤 수시 등급과 그리고 경쟁률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컨텐츠 전공이네요. 그리고 경쟁률은 12대1, 13대1 정도 되고요. 평균은 3등급 초반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학생의 등급은 3.62 등급이 재작년이었고요. 작년이 3.38입니다. 지적재산권 전공, 독특한 학과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틈새 학과이고요. 모집 인원은 7명이었는데 경쟁률은 10대1이 안 되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죠. 최종 평균은 3등급 초반인데 마지막에 들어간 학생은 3등급 3.3, 3.49, 3등급 한 중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반이라고 해서 3점 뭐 후반은 절대 합격하지 못하느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전공은 이따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고요. 경쟁률은 11대1, 7대1로 됐고 평균은 조금 높은 편이네요. 2.73, 3점 초반이고요. 그리고 최저 마지막에 들어간 학생은 오히려 지적재산권 전공보다 3.65로 등급이 좀 낮았네요. 한예문화 콘텐츠 전공이고요. 경쟁률이 높죠. 21대1, 13대1 물론 작년에 좀 낮아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3.89, 3.57 등급이었습니다. 자, 공간환경학부 이 학과는 좀 약간 문과의 소속인데 이과처럼 느껴지죠.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4.16까지 붙었고요. 3.6 등급입니다. 행정학부 경쟁률이 13대1에서 8대1로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3등급 초반에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 3.7 학생이 붙었습니다. 가족복지학과 경쟁률이 되게 많이 높아졌죠. 이유는 재작년에 4.74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제 많이 학생들이 몰렸겠죠. 등급이 낮았으니까. 경제금융학부 경쟁률은 한 10대1 정도 됩니다. 3등급 중반 평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4.25, 3.98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등급대가 낮은 이유는 사실 경제는 생기부를 마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경영학부에 비해서는 그래서 경제 쪽으로 만약에 경영에서 경제 쪽으로 튼다고 하면 등급이 조금 낮아도 합격할 수 있겠죠. 경영학부는 뭐 경쟁률 높고요. 그리고 3점 중반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글로벌 경영학과 5.23은 당연히 특목고겠죠. 자, 지적재산권 전공 뭘 배우는지 2학년 1학기에 제가 교과목명을 볼 텐데요. 형사법,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개론, 물권법, 회사법, 저작권, 특허법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이쪽으로 좀 맞춘다라고 하면 등급이 좀 부족해도 인천대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상명대는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환경학부에 대해서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공간적 패턴을 이해하는 지리학과 물리적 환경의 응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주과학의 학문적 융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리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그래서 공간환경 디자인, 뭐 GIS 이론과 실습, 관광과 여가 공간, 그리고 공간환경복지, 그리고 공간정보와 자료 분석, 이렇게 교과목명의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 마찬가지로 지리학적으로 한국지리 배운 학생, 뭐 세계지리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이쪽으로 맞춘다고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과 보겠습니다. 이과에 휴먼지능 정보공학 전공 이쪽에 이제 지능데이터 융합학부에 이쪽이 있고요. 핀테크하고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 전공이 있는데 이 세 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틈새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저 등급 컷이 휴먼지능이 4.44, 3.8로 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핀테크나 빅데이터나 스마트 전공이 3등급 후반까지 합격 가능합니다.
SW 융합전공에서 컴퓨터나 전기나 뭐 지능 IT, 게임 전공이 있는데 게임 전공 이 경쟁률이 좀 높죠. 그리고 컴퓨터 공학은 좀 세고요, 등급대가. 전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전기나 전자 쪽에는 생기부를 맞춘다라고 하면 유리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공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3등급 후반이다 그러면 전기나 전자 쪽으로 생기부를 맞추는 학생들이 좀 좋겠죠. 그리고 지능 IoT가 4등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자, 핀테크 전공이랑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생산 이쪽을 알아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생기부가 컴퓨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좀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생기부가 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이 핀테크 전공 쪽으로 생기부를 맞추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금융, AI, 빅데이터 이런 요소들을 생기부에 좀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융합 전공은 뭐 요즘에 많이 생겼죠. 다른 학교에서도 통계 쪽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생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등급이 3등급 후반대 그리고 4등급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학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공학, 화학, 화공신소재 이렇게 있는데 생명공학은 경쟁률이 워낙 높죠.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등급대가 높아서 마지막에 이제 들어간 학생은 3.78이 재작년이었고요. 3.24가 작년이었는데 등급대가 이렇게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화학신소재, 화학에너지랑 화학신소재 쪽이 있는데 경쟁률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평균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 작년에가 3.7이었고요. 그리고 화학신소재가 3.37이었는데 저는 이 두 학교 중에 등급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화공신소재는 좀 높으니까, 그리고 생기부를 이쪽으로 맞춘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양이 있고 식품영양은 4등급까지 붙었네요. 그리고 의료학이 있습니다. 의료학은 경쟁률이 높죠. 이렇게 경쟁률이 21대 1에서 뭐 작년에 좀 낮아졌네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공은 경쟁률이 워낙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가 있네요. 사범대는 평균은 한 2등급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교육학은 3등급 초반, 수학교육과는 2등급 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는 3.37이고요. 국어교육과가, 영어교육과가 3.27, 교육학과는 뭐 이제 특목고겠죠. 그리고 수학교육과가 3.39로 경쟁률은 교육학과가 좀 너무 높습니다. 좀 틀어야 되겠죠. 너무 경쟁률이 교육학과는 높으니까. 그래서 이과에 이제 수학 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육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국어교육과나 영어교육과는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되죠. 자, 틈새학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틈새학과는 화학 쪽으로, 화학 신소재는 너무 생기부를 맞춘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너지 쪽으로 틀어라. 자, 그렇게 이과는 생각하시면 되고, 이과에서 또 컴퓨터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좀 부족하다, 등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핀테크나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 전공으로 생기부의 컨셉을 맞춰라. 그리고 문과에서는 공간환경학부 이 부분 지리학과죠. 그리고 지적재산 전공 이쪽도 틈새학과입니다. 그래서 3등급 중후반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 학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생기부를 맞춘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다라기보다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생기부를 좀 방향성을 튼다라고 하면 지금 1, 2학년 때 부족했다 하더라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